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도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타결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에서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입니다. 기시다 외상은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 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에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연말에도 우리 장병들은 전후반 각지에서 변함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GOP 장병들은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추위와 싸우며 경계작전에 임하고 있는데요. 서부전선 최전방 GOP에 김재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전방 GOP의 삭막한 겨울. 능선을 따라 경계철책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4km 밖 북한군 지피가 어렴풋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병들이 경계작전에 나섭니다. 철책 사이로 우뚝 솟은 경계초소에선 장병들의 눈동자가 빛납니다. 전방의 작은 움직임도 놓칠세라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등 뒤에 국가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대대의 완전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계작전과 훈련 시간 외엔 다양한 취미생활로 피로와 긴장을 풉니다. 부대원들과 족구를 즐기거나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체력을 기릅니다. 전방 소초의 여건을 고려한 컨테이너형 독서 카페는 장병들이 요즘 가장 즐겨 찾는 곳입니다. 병영 내 PC방인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선 인터넷 강의는 물론 SNS를 통해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해가 저물고 야간 경계작전이 시작됩니다. 야간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꼼꼼하게 방한 복장을 갖추고 군장 검사를 끝낸 장병들이 모진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경계 초소로 향합니다. 지난 여름 도입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통해 첨단 감시 카메라로 24시간 정밀 감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계에 의존할 수는 없는 법. 장병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철책을 따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직접 점검합니다. 2015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들뜨기 쉬운 연말이지만 우리 장병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영하의 추위를 이겨내며 오늘도 최상의 GOP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GOP에서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네,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달라지는 국방정책과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복지 분야 살펴볼 텐데요. 내년에는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가 오르고 국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병사 봉급을 올해 대비 15% 인상해 지급합니다. 계급별로 보면 이병이 12만 9,400원에서 14만 8,800원으로 오르고 일병은 14만 원에서 16만 1,000원, 상병은 15만 4,800원에서 17만 8,000원, 병장은 17만 1,400원에서 19만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병 봉급 인상은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인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의무 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 고취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병역문화 혁신과 연계해 병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했고 위험 근무수당 가상금 지급 대상을 병까지 확대했습니다. 2016년에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간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지휘관 보직과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성폭력 신고 앱도 개발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병역 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대대급 이상 부대에 병영 도서관을 설치해오던 것을 2016년에는 육해공군의 GOP 등 격오지 부대에도 독서 카페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증과 병행에 시설을 설치하고 1소초 1출판사 도서기증 형태로 도서를 확보하는 등 민군이 함께하는 독서 카페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병들의 병영생활 편의 여건 개선과 위생적인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 보급도 확대됩니다. 세탁기는 올해 필요 수량의 77%였던 것을 96%로, 건조기는 올해 57%였던 것을 98%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세탁기의 경우 장병 30명당 1대에서 20명당 1대꼴로 보급됩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학업 보장 규정이 신설됩니다. 또 재징병 검사의 날짜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제도를 바꿨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예비군 제도와 병무제도를 계속해서 오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년부터는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이유로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군 훈련에 입소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비와 사망보상금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병역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외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 면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군이 180일 이상 해외여행 또는 체류할 경우 그 기간 중에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면제했지만 대상자가 많고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어 내년부터는 365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사람만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징병 검사도 본인이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징병 검사는 국외 여행 등을 이유로 우선 재징병 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월에만 실시해왔습니다. 또 내년 2월에 입영하는 해공군병과 해병대원은 모집 선발 전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을 폐지하고 자격과 면허, 전공 등을 위주로 선발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한시적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최초 입영 계획보다 10,000명을 추가로 입영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새해부터는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적용되는데요. 군 표준 가망 인증제도 체계화와 기술력 중심의 적격 심사 평가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국방부는 새해 달라지는 업무 가운데 방위 역량 강화에 주력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개량된 항공기가 비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가망 인증 기준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반영해 군 표준 가망 인증 제도를 체계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 표준 가망 인증 기준을 900개에서 952개로 늘리는 등 2016년부터는 가망 인증 기준의 적용 방법과 가망 인증 기술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또 군용기 계약 이전 단계부터 가망 인증팀을 구성해 사업별 가망 인증 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항공기 가망 인증 절차를 신설하는 등 수출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쟁 입찰의 낙찰자 선정 기준이 되는 적격 심사 평가 체계를 가격 중심에서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물품 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된 가격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이행 능력 평가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이행 능력과 가격 평가를 5대5 비율로 반영했던 것을 6대4로 조정하고 확대된 이행 능력 비중은 세부 평가 요소인 기술 능력 심사 분야에 부여됩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 인증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이 방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2016년 달라지는 국방 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국방부 홈페이지 사전 정보 공개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지난 성탄 연휴 병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역과 장소는 달라도 장병들이 맞는 성탄절의 표정은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군악대의 연주 소리와 공연을 펼치는 장병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육군 35사단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준비한 충경 콘서트.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도 장병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번 콘서트는 장병 동아리 발표 대회에서 선발된 우수팀들이 댄스와 노래, 콩트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세계 군인 체육대회 개막식과 폐회식에서 솔저 댄스 공연을 펼쳤던 사단 가운팀도 참여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전북 도민 여러분들과 한옥마을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고자 충경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충경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지난 10월부터 매달 1회씩 한옥마을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은 3회째입니다. 한편 같은 날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대 출신 예비역 선배인 을지전후회 회원들과 장병들의 어머니들이 크리스마스 위문을 온 것입니다. 전날 사단 사령부와 신교대 등을 방문한 이들은 전방 소초에서 크리스마스에도 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방으로 온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들 사랑해. 지난 성탄절 연휴 병영에서는 전 후방 각지에서 맡은 바 역할과 임무에 충실한 가운데 마음은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와 90년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1980년대 해군 한국형 전투함의 합동 취역식 등 다양한 뉴스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해군의 한국형 초계 전투함 합동 취역식이 윤석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오경환 해군 참모총장, 이규효 경남도지사, 국내 조선회사 관계자 및 군 고위 장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제950 부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윤석민 국방부 장관은 군시를 통해 철통 같은 안보 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요즘 우리의 기술과 힘에 의해 국내 최초로 설계 건조된 최신의 전투함을 취역시키게 된 것은 우리 해군의 자랑이요 온 국민의 기쁨이라고 치하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여 조국의 바다를 보다 완벽하게 수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초계 함정은 한국 해역의 특색에 맞도록 설계돼 있어 기동성과 복원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사격 능력과 대함, 대공, 대잠 등 다중 위협에 대비한 동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북괴가 소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과 유도 탐정의 견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 승리부대 용사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북괴 동절기 침투 예상 지역에 대한 수색 정찰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전 시마다 작전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물론 적 발견 시 즉각 조치 요령, 의심 지역에 대한 행동 요령 등 작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견한 철저한 준비와 훈련으로 수색 정찰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야간 경계에도 한치의 허점이 없이 주어진 경계 임무 완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육군 항공사령부는 최근 항공사령관을 비롯해 내외 귀빈과 관계 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 의무 후송중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창설된 항공 의무 후송중대는 각종 항공 의무 후송용 장비와 의료기구, 첨단 통신체계, 자동 항법 장치 등을 장착한
UH-60 헬기 6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중대는 이 헬기와 함께 군의관, 구조사, 의무병 등을 배치,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면서 구급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응급 환자와 중환자 후송, 그리고 국가적 재해 재난 발생 시 긴급 인명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홍보원에서 현역 앵커를 선발합니다. 육군 중소위 1명과 육군 부사관 1명이며 전속 후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접수는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우편 또는 인트라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홍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2016년 훈련 부사관을 선발합니다. 전투병과 남군 부사관 중 중사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총 294명을 선발하며 1월 8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통제부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1월 11일부터 4박 5일간 해병대 캠프를 개최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실시되는 이번 캠프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부모가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투수영과 이암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인터넷 해병대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병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취업지원센터가 학군협약대학의 부사관학과 교수를 선발합니다. 대원대와 경민대 등 총 5개 학교에서 선발하며 현역과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1월 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 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정책과 제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병사봉급 15% 인상과 특수지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네, 장병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도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